네, 여러분 살면서 이혼은 왜 할까요? 그리고 왜 아직도 싱글일까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사주 마케팅 TV의 박병선입니다. 세월이 참 빠름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12월 말도 이제 한 일주일 안팎의 시간밖에 남질 않았습니다. 오늘은 연예인들 사주를 통해서 왜 이혼을 하고 그리고 왜 아직도 싱글인가 라고 하는 것을 10가지 사례 분석을 통해서 한번 총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연예인들에게는 뭐 올해 한 해 기쁜 소식도 있었습니다만은 또 개인적으로 그렇지 않은 시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혼한 사주 5분 그리고 싱글인 사주 5분 이 총 10개 사례를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주 원곡상 나타나는 공통점이 무엇일까 그런 각도에서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이분은 이제 인월에 태어난 계수일간이 되겠는데요. 계수일간에게 남자는 바로 무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주 원국에 무토가 드러나 있냐 없냐라는 것이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되는데, 이 연예인의 사주를 보면은 무토가 전혀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다행히 일지와 월지 지장간 속에 무토가 숨겨져 있는데요. 지장간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관성과 인연이 약하다. 왜냐하면 남자는 양이기 때문에 지장간 속보다도 드러나 있는 양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특징을 보면은 일간과 일지가 같은 오행, 이것을 우리는 이제 간여지동 일주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반적으로 남자든 여자든 간여지동 일주인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부부와의 인연이 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특징을 보면 일지와 월지가 인해 목으로 묶인다라고 하는 거, 이런 걸로 인해서 지장간 속에 있는 관성도 제 역할이 안 되는 그런 특성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분은 결혼을 2번 했고 또 2번 이혼한 그런 경력을 가지고 있는 연예인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사례가 되겠는데요. 자, 이분도 이제 인월에 태어난 병화일간이 되겠습니다. 자, 병화일간은 대체적으로 자존심이 센 이런 사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자, 병화일간에게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 원국에 수가 있냐 없냐가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이 사주는 연지의 해수가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연지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굉장히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 작용력과 영향력이 제한적인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 해수가 옆에 있는 월지와 또 인의 합이 됨으로써 그 역할이 묶임으로써 균형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는 그런 또 한계점을 우리가 또 발견할 수 있는데요. 자, 이분도 이제 오래전에 한 번 이혼을 했고 현재 아직까지는 싱글로 잘 살고 있는 그런 배우가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이분도 꽤 유명한 그런 배우인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세 번 이혼한 그런 배우가 되겠습니다. 수월에 태어난 이제 병화일간, 병화라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태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수월이니까 늦가을에 태어난 병화일간의 남자는 바로 관성수가 있냐 없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사주 원국 어디를 보더라도 관성수가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현재는 3번 이혼을 하고 싱글인 상태로 남아있는 그런 배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주의 이제 두 번째 특성을 보면은 이제 식신과 상관이 혼잡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상관의 성향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그 식상토가 강하면은 관성수가 극을 당하기 때문에 가뜩이나 없는 수가 토의 기운이 강하다 보니까 흔히 얘기하는 물 한 방울도 나타나지 않는 그런 사주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 결과가 어쨌든 우연이든 필연이든 간에 3번의 이혼, 안타까운 그런 인생의 삶을 살고 있는 그런 배우의 사주가 되겠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은 네 번째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연예인들 사주를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의외로 병화일간이 많음을 나오는데요. 자, 이분도 이제 축월에 태어난 병화일간이 되겠습니다.
관성수가 있냐 없냐라고 하는 건데, 근데 이 사주를 지금 보니까 관성수가 분명히 일지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남자라고 하는 것은 양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남자는 천간에 있고 여자는 지지에 있는 것이 일반적인 순인데, 이분은 남자라고 하는 자수가 바로 일지에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남자의 관성이 일지에 있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분석을 해보면은 부부와의 인연이 그렇게 알콩달콩한 그런 사주는 아닌 것이 나오는데요. 가뜩이나 이분은 월지에 있는 축토와 일지에 있는 자수가 서로 자축 합이 됨으로써 그나마 일지에 있는 자수도 축과 짝짝꿍이 됨으로 인해서 그 관성의 역할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주의 특성인데요. 이분도 뭐 여러 가지 그 사건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그 이혼의 아픔을 겪은 꽤 생기발랄한 그런 연예인 사주가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돌싱 그 사례의 5번째가 되겠는데요. 자, 이분은 이제 묘월에 태어난 간목입니다. 자, 묘월은 이제 봄철이 되기 때문에 봄철의 간목은 굉장히 기운이 세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결국은 관전 포인트는 나무기 때문에 사주 원국에 금이 있냐 없냐라고 하는 것이 관전 포인트가 되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사주 원국 어디를 봐더라도 금이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또한 지장간 속에도 쇳덩어리 하나 녹아나 있지 않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분도 이제 2번의 이혼에 경험한 그런 사례가 되겠는데요. 어쨌든 관성금이 지장간도 없고 드러나 있지 않는 완전 100% 무관 사주인데, 특히 사주를 보니까 상관 생재 형태로 지금 바뀌어가기 때문에 뭐 돈하고의 인연은 분명히 있을 것 같고, 또 식상이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연예인 사주로서는 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나무에게 관성은 이제 금이라고 쇳덩어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이제 화기가 강한 그런 상관이 있을 경우에는 금을 녹여버리기 때문에 금이 제 역할을 할 수가 없는 이런 특징을 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론적으로 얘기입니다만 이혼도 안타깝게도 2번을 하게 된 그런 사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싱글인 여자 사주 분석을 통해서 그 공통점을 찾아볼까 하는데요. 첫 번째 사람입니다. 자, 이분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꽤 유명한 그 가수인데요. 자, 4월에 태어난 신금일간입니다. 자, 신금에게 관성은 바로 이제 병화가 되겠는데요. 이 사주 원국에 병화가 일단 드러나 있냐 없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되는데, 앞만 봐도 병화는 지금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다만 월지 사화 지장간 속에 병화가 숨겨져 있다고 하는 건데, 결국은 남자라고 하는 것은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숨겨져 있다는 것은 그 기능이 제한적이다. 그런데 연지에 지금 뭐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유금이 지금 있습니다만은 월지와 연지의 사유 이 반합이 형성됨으로 인해서 그나마 지장간 속에 숨겨져 있는 병화조차도 묶이는 현상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결혼을 하고 싶어도 인연이 안 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 2번째 사례인데요. 참 이분도 굉장히 드라마를 볼 때마다 제가 힘을 받는 그런 배우가 되겠는데, 아역 배우면서도 아직까지도 비혼 주의나 미혼 그 주의는 아닌 것 같은데 인연을 못 만나고 있습니다. 자, 이분은 이제 6월에 태어난 이제 정화일간인데요. 정화의 남자는 관성임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주 원국 어디를 보더라도 관성임수는 드러나 있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또 지장간 속에도 임수는 나와 있지 않는 100% 무관 사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일간이 정화인데 일지가 바로 사화, 즉 간여지동 사주가 되겠는데요. 청간과 지지가 이렇게 같은 간여지동 사주는 일반적으로 남자든 여자든 부부의 인연이 굉장히 박한 걸로 이렇게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무관 사주, 그리고 2번째는 간여지동 사주가 사주 원고성에 나타난 어떤 한계점이다. 그 결과 아직까지 50이 넘더라도 혼자 이렇게 재밌게 그리고 파워풀하게 살고 있는 그런 배우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 3번째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이분도 꽤 유명한 가수인데요. 축월에 태어난 정화일간입니다. 자, 아까 사례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화일간의 남자는 바로 관성임수가 되겠는데요. 사주 원국 어딜 보더라도 관성임수는
지금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일지와 월지 축토 지장간 속에 계수가 숨겨져 있는데 정화일간에게 계수는 아주 그 다정다감한 남자이지도 아니거니와 또 이렇게 토 속에 숨겨져 있는 관성을 우리 이제 관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자 사주에서 이렇게 관고인 사주는 그렇게 남자와의 인연이 그렇게 녹록치 않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제 식신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역시 가수로서의 역할은 사주에 나타난 어떤 재능과 끼를 그대로 발휘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식신이 강하다는 얘기는 상관의 성향이 나타나기 때문에 상관의 성향이 강하면은 결국 관성이 제 역할이 전혀 안 될 수 있다. 그 결과가 아직도 50 중반을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하지 못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지 않을까 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번째 사례가 되겠습니다. 통상 연예인들은 식상이 발달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히 천간에 상간이 있는 여성 연예인들은 굉장히 미인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분도 굉장히 미인임에도 불구하고 왜 결혼을 못했을까? 저도 굉장히 좀 궁금해 좀 했었는데요. 이 사주를 보니까 그 원인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묘월에 태어난 병화일간입니다. 병화일간은 태양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제가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 이제 관성수가 있냐 없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사주의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 사주 원국 어딜 보더라도 관성수가 드러나 있지 않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 지장간에도 혹시 있나 싶었더니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지장간 어디를 보더라도 관성수가 숨겨져 있지 않은 거. 100% 무관 사주가 그 원인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또 식상이 혼잡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혼잡되어 있다라는 것은 이제 상관의 성향이 조금 강하게 나타나는 건데요. 상관 토는 결국은 관성수를 극하기 때문에 그나마 없는 수가 이 토로 인해서 그 남자 씨앗 자체가 완전히 말살되어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원인에 의해서 결국은 아직까지도 50이 되돌아 싱글인 것이 그 원인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사례가 되겠는데요. 자, 이분은 이제 오래전에 활동을 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다른 일을 좀 하시면서 간간히 TV에 나오는 그런 이제 배우가 되겠는데요. 자, 이분도 이제 식상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천간에 상관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미인입니다. 결국은 이제 묘월에 태어난 경금일간은 남자가 관성 화가 있냐 없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드러나는 화는 없습니다. 남자이기 때문에 드러나야 되는데 이분은 바로 술토 일지에 있는 지장간 속의 정화가 남자가 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자 사주에서 관고, 즉 관이 토 속에 묻혀져 있는 그런 또 하나의 사례가 될 텐데요. 이렇게 토 속에 묻혀져 있는 정화가 일간 경금을 녹일 수 있는 힘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식상이 이렇게 강하게 혼잡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상간의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식상수가 결국은 화를 제압을 하기 때문에 남자와의 인연은 어쩔 수 없이 지금까지 싱글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 특징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여자 연예인들의 사주 분석을 통해서 이들이 이혼한 이유 그리고 아직도 싱글인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는데요. 이들 사주들의 공통점은 첫 번째는 역시 무관 사주라는 것입니다. 자, 무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주 원곡에 관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자 사주에서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남자를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관성이라고 하는 것이 지장간 속에 있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 지장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지지 오행에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때에 따라서 토 속에 숨겨져 있는 것, 우리는 이걸 이제 관고라고 하고요.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지지, 즉 일지와 월지의 합에 의해서 그나마 지장간 속에 있는 관성 자체도 활동이 안 되는 뭐 이런 것이 이제 두 번째 특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간여지동 사주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일간과 같은 오행이 일지에 있을 경우에 이걸 우리가 이제 간여지동이라고 하는데, 이런 일주들은 대체적으로 부부와의 인연이 굉장히 좀 박하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요, 사주 원곡에 이제 식상이 있거나 또는 식상 혼자 이렇게 강하게 나타날 텐데요. 식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관성을 극하는 그런 오행이 되기 때문에 적절하게 있지 않고 강하게 있을 경우에, 이럴 경우에도 남자와의 인연이 굉장히 박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우리가 연예인 사주를 분석을 하다 보면은 식상이란 말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물론 이제 사주 분석의 가장 더 기본적인 어떤 용어 중에 하나가 식상이란 말로 쓰이기도 합니다. 식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식신과 상관을 합한 말인데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그리고 어떤 자기 자신의 표현 역량을 식상이란 말로 쓰는데, 연예인들한테는 가장 필요한 그런 오행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식상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로 얘기하면 또 관성을 더 극하는 그런 관계가 되기 때문에, 연예인들이 남자와의 인연이 그렇게 많지 않은 이유도 우연한 일치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요즘은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필수가 아닌 선택적 요소라는 얘기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비혼 또는 미혼, 어떤 경제적으로 여건이 있는 분들은 독립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욕구들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자기 자신의 사주를 통해서 자신의 강점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해서 그 강점을 잘 살려나가는 길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인생 마케팅의 핵심 포인트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사주 마케팅 TV의 박종현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